사무실 창밖으로 봄비가 흩뿌려지고 있었다. 김재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 30분. 퇴근까지 아직 30분이 남았지만 이미 정리할 것은 다 정리했다. 재훈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팀 막내인 최수진이었다. 네, 수진 씨. 저기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재훈은 의자를 돌렸다. 수진의 얼굴에 뭔가 고민이 서려 있었다. 말씀하세요. 사실 요즘 제 자리가 좀 애매해서요. 팀장님께서 프로젝트 배치할 때 제 이름을 자꾸 빼시는 것 같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눈치채고 있던 부분이었다. 팀장 박상철은 최근 들어 수진을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아, 그거요. 제가 보기엔 팀장님이 수진 씨 실력을 못 믿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재훈은 주변을 둘러봤다. 아직 자리에 남아있는 동료가 몇 명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난번 회의 때 기억나세요? 수진 씨가 팀장님 의견에 바로바로 반박하셨잖아요. 아, 그게 문제였나요? 팀장님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자기 말에 이견 제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는 그냥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한 거였는데. 저도 압니다. 수진 씨 말이 맞았어요. 근데 상사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회의 끝나고 따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그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언 감사합니다. 재훈 씨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다 겪어봐서 아는 거죠. 재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를 다시 돌렸다.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누군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감사를 표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서윤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이 별로 없어서. 재훈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다. 윤희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 밥 데우면 돼. 지금 뭐 보는데? 언니가 보낸 영상. 재훈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윤희의 언니가 최근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홍보 영상이었다. 언니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3달. 아직도 하고 있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윤희가 노트북을 덮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저번에 언니 만났을 때 봤잖아. 표정이 안 좋더라고.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오나 봐. 그건 시작 단계니까 그런 거 아닐까?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나보기엔 아이템 선정부터 잘못된 것 같아.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경쟁력이 없어. 언니가 나름 시장 조사하고 시작했을 텐데. 시장 조사가 다가 아니지. 실전 경험이 없으면 소용없어. 언니는 평생 회사 다녔잖아. 장사는 또 다른 세계라고. 윤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응원은 해줘야지. 응원하지.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 내가 보기엔 빨리 접고 다른 거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는 마. 당연하지. 내가 그 정도 눈치는 있어. 재훈은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처형의 사업에 대한 판단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언젠가 말이 되어 나올 터였다. 다음 날 오전 재훈은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옆자리에 이동욱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재훈아, 어제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어? 응? 별거 아닌데. 팀장님하고 관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줬지. 동욱의 표정이 묘했다. 그게 수진이가 그 말을 과장님한테 전달한 것 같아. 과장님한테? 응. 아까 과장님이 팀장님 방에 들어가시더라고. 나올 때 표정이 안 좋으셨어. 재훈의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전달될 리가 없는데. 수진이가 원래 좀 그래.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퍼뜨리는 경향이 있거든. 그럼 내가 팀장님 뒷담화한 것처럼 됐단 소리야? 동욱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조심해. 팀장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 재훈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그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재우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욱과 마주 앉았다. 근데 동욱아, 너는 사람들한테 조언 같은 거 안 해? 나 웬만하면 안 해. 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동욱이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다. 도움이 될 때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흘러가더라고. 내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래도 옳은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옳은 말이 뭔데? 내가 보기에 옳은 거랑 상대가 보기에 옳은 게 다를 수 있잖아. 재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동욱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다. 오후 3시쯤 재훈의 책상 전화가 울렸다. 김재훈 대리. 재훈 씨,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팀장 박상철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 뒤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팀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앉으세요. 박상철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재훈이 의자에 앉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최수진 대리하고 어제 대화 나눴죠? 네, 간단하게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 말해볼래요? 재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진 씨가 요즘 프로젝트 배치에서 자주 빠진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당신이 보기엔? 팀장님께서 회의 때 수진 씨 발언 방식을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회의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상철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게 다예요? 네. 수진 대리가 과장님한테 전달한 내용은 좀 달랐던데요. 김 대리가 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던데.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럼 수진 대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김 대리, 조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문제에 끼어드는 건 조심해야 해요. 특히 상급자와 부하 직원 사이 문제는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네. 재훈은 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뒷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자리로 돌아오자 최수진이 힐끗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집에 가는 길에 오랜 친구 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 재훈이야. 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나야 뭐 그냥 그렇지. 회사 다니고 집에 가고.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한잔할까? 좋지. 금요일 어때? 그래, 금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재훈은 지하철에 올랐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반추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입을 열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 같았다. 금요일 저녁 재훈은 민수를 만나기 위해 홍대 입구의 한 선술집으로 향했다. 민수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15년이 넘는 세월이었다.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한 반년 만이지?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맥주를 주문했다. 첫 잔을 비우고 나서 민수가 입을 열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냐. 회사에서 좀 꼬였어. 무슨 일인데? 재훈은 최수진과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거 좀 억울하겠다. 그치? 나는 진짜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근데 재훈아. 응? 너 원래 그래. 사람들 일에 이것저것 참견하고. 재훈의 눈썹이 올라갔다. 참견? 나는 조언을 해준 거지. 조언이든 참견이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누가 힘들어하는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있잖아. 내가 작년에 이직하려고 고민할 때 있었잖아. 응, 기억나.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재훈은 기억을 더듬었다. 이직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 회사에서 좀 더 버티는 게 낫다고. 맞아. 근데 나는 결국 이직했어. 그리고 지금 훨씬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거든. 내 조언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다만 그건 내 생각이었을 뿐이지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은 아니었다는 거지. 재훈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내가 잘 됐으면 해서 한 말인데. 알아. 그래서 화난 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해보라는 거지. 내 말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민수가 먼저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윤희 씨는 잘 지내? 응. 요즘 처제 걱정이 좀 있긴 한데. 형수님 동생? 무슨 일인데? 재우는 처형의 온라인 쇼핑몰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는 듣다가 손을 내저었다. 야, 그만해. 뭘? 형수님 언니 사업 얘기. 내가 뭘 안다고 잘 될지 안 될지 판단해? 나도 나름 직장 생활 오래 했고 시장 돌아가는 거 좀 아는데. 시장 돌아가는 거 아는 거랑 개인 사업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재우는 짜증이 났다. 너 오늘 나한테 잔소리하러 나온 거야? 잔소리가 아니라 충고야. 친구니까 하는 말이지. 충고는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연락도 잘 안 하고.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나 요즘 좀 바빴어. 바쁘면 연락 한 통 못해? 친구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관리? 친구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오늘은 이만 일어날게. 민수가 지갑을 꺼냈다. 재우는 당황했다. 야, 아직 이른데 왜 그래?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먼저 갈게. 민수는 자기 몫을 계산하고 나갔다. 재우는 홀로 남아 빈잔을 바라봤다. 뭔가 잘못 흘러갔지만 정확히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윤희가 거실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벌써 자려고? 응. 피곤해. 민수 만나고 왔어. 그래. 윤희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재우는 침실로 따라 들어갔다.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뭐가? 말을 제대로 안 해. 전에는 안 그랬잖아. 윤희가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야? 언니 얘기. 당신이 자꾸 안 될 거라고 하잖아.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니라 당신 생각이지. 재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윤희도 그걸 알았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다음 주 월요일 재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은 아직 한산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재훈 씨, 일찍 오셨네요. 뒤돌아보니 과장 정민호가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네, 처리할 게 좀 있어서요.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정민호는 재훈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다. 저번 주에 팀장님한테 불려갔죠? 네. 그 일로 기분 안 좋았을 텐데 이해합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재훈 씨,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회사에서는 가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신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때 진짜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공감받고 싶은 거죠. 재훈 씨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사람 관계에 관련된 문제는요. 정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보세요. 재훈은 모니터를 켰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입을 다물라고. 하지만 그건 그가 살아온 방식과 정반대였다. 점심시간 재훈은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멀리서 두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명은 열심히 말하고 다른 한 명은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말을 듣는 쪽이 더 편해 보였다.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이었다. 여보세요. 저녁에 언니네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왜? 언니가 좀 힘들어 보여서. 같이 갈래? 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나는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재훈은 샌드위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식욕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 재훈은 집에 혼자 있었다. 윤희는 처가에 가고 없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번에 미안했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괜찮아.
나도 좀 그랬어. 재훈은 안도했다. 하지만 뭔가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밤 10시쯤 윤희가 돌아왔다.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왜 그래? 울었어? 언니가 사업 접기로 했대. 그래. 응. 빚만 남았어. 재훈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지금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많이 힘들어 하시겠네. 당신이 말했잖아. 안 될 거라고. 나는 맞았어. 당신 말이 만족해? 윤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재훈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감정을 남길 줄은 몰랐다. 3부. 한 달이 흘렀다. 재훈의 일상은 표면적으로 평온했다.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최수진은 더 이상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팀장 박상철은 그를 중요한 회의에서 빼기 시작했다. 동료들과의 점심자리에서도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았다. 재훈이 입을 열면 분위기가 미묘하게 식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희는 필요한 말만 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은 윤희에게 물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뭐가? 말이 없잖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윤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듣고 있어. 듣기만 해. 받아들이지는 않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일도 그렇고 내가 뭐라고 하면 당신은 항상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해.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지는 거야. 재훈은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윤희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재훈은 회사 복도에서 과장 정민호와 마주쳤다. 재훈 씨, 다음 주 목요일에 본사에서 사람들 오는 거 알죠? 네,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재훈 씨는 빠지는 게 좋겠어요. 왜요? 팀장님 의견이에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셨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재훈 씨가 참석하면 좀 불편해질 것 같다고. 불편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재훈 씨도 알잖아요. 최수진 대리건 이후로 팀장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민호가 지나가고 그는 복도에 홀로 남았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재훈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텅 비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빌딩 숲 사이로 불빛들이 반짝였다. 휴대폰에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재훈은 답장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적었다. 그냥 그래. 시간 되면 한잔하자. 응,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재훈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민수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또 충고를 들을 것 같았다. 주말 재훈은 집에서 빈둥거렸다. 윤희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오후 늦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윤희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로 향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누구? 대학 동기. 무슨 얘기했는데? 윤희가 방 문턱에서 멈춰섰다. 왜 그렇게 궁금해? 그냥 별 얘기 안 했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재훈은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다. 아내조차 자신과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재훈은 팀 회의에 참석했다. 박상철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최수진 대리는 A팀, 이동욱 대리는 B팀, 그리고 팀장이 명단을 읽어 내려갔다. 재훈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김재훈 대리는? 재훈이 물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 대리는 기존 업무 마무리에 집중해 주세요. 기존 업무는 거의 끝났는데요. 그럼 다른 팀 서포트를 하든지.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그는 홀로 남아 테이블을 바라봤다. 이동욱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 뭘?
요즘 힘들어 보여서. 괜찮아. 재훈아, 내가 보기엔 괜찮다니까.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동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점심시간 재훈은 혼자 밖으로 나왔다. 평소같이 밥 먹던 동료들이 따로 모여 있는 걸 봤지만 그는 합류하지 않았다. 혼자 김밥 한 줄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옆 벤치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는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있었다. 비둘기들이 모여들었다.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저 새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재훈은 김밥을 먹으며 노인을 관찰했다.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윤희가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가? 언니네. 왜? 언니가 힘들어해서. 며칠 같이 있으려고. 나는? 알아서 해. 윤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 문이 닫혔다. 재훈은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었다. 그는 라면을 끓여 먹고 소파에 누웠다. 휴대폰에서 민수의 메시지가 또 왔다.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재훈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며칠이 지났다. 윤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재훈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출근했다. 회사에서도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어느 날 오후 과장 정민호가 그를 불렀다. 재훈 씨, 앉으세요. 재훈은 과장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를 다른 부서로 옮기시려는 거죠? 정민호가 잠시 침묵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휴가를 좀 써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휴가요? 네.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쉬면서 재충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재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원해서 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쉬라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정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재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재훈 씨 때문만은 아니지만 재훈 씨도 한몫하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이 재훈 씨를 불편해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꺼려해요. 제가 뭐라고 한 적 없는데요. 안 했어요. 근데 재훈 씨가 판단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재훈 씨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재훈 씨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봐요. 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이틀만 쉬어요. 생각 좀 정리하고 오세요. 과장실을 나오며 재훈은 자신의 책상을 바라봤다. 동료들이 일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재훈은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다. 한강 쪽으로 향했다. 오후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다. 산책로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갔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보였다. 모두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 재훈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옳은 말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관계들이 하나씩 멀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윤이었다. 여보세요. 나 오늘 집에 들어갈게. 그래. 저녁은 알아서 해. 응. 전화가 끊겼다. 재훈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강물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재훈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윤희가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윤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우리 관계 얘기. 윤희가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 요즘 이상해. 나? 응.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 회사에서도 그렇고.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 게 아니잖아. 민수도 요즘 연락 안 하고 동욱이도 당신 피하는 것 같던데. 내가 어떻게 알아? 다 보여. 그리고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아.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 몰라. 당신은 항상 옳고 싶어 해. 사람들한테 조언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거야. 나는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판단하는 거지. 당신이 보기에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거라고.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입 좀 다물어.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당신이 입 열 때마다 관계가 틀어져. 언니도 민수도 회사 사람들도 다 당신 말 때문이야. 윤희는 일어섰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재훈은 소파에 남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재훈은 늦잠을 잤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휴가 중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윤희는 이미 나간 듯했다. 오전 내내 집에서 뒹굴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윤희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입 좀 다물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 많았다. 학교에서 반장을 했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대학 때는 동아리 회장을 맡았다.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재훈은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리다가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야, 나 좀 만나자.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재훈은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동네를 벗어나 낯선 거리로 향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옆 테이블에 젊은 남녀가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듣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여자는 행복해 보였다. 재훈은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항상 자신이 말하는 쪽이었다.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나섰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재훈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으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 재훈은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물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흘렀다. 하지만 그 흐름이 땅을 깎고 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재훈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윤이었다. 어디야? 한강. 왜? 그냥. 언제 들어올 건데? 조금 있다가. 너무 늦지 마. 전화가 끊겼다. 재훈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윤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결심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누가 뭐라고 해도 대답만 하고 먼저 말을 꺼내지 않기로. 집에 도착하자 윤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산책하고 있었어. 저녁은? 괜찮아. 윤희가 그를 자세히 쳐다봤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재훈은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윤희는 따라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일찍 일어났다. 윤희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인들이 체조를 하고 중년 여성들이 걷기를 하고 있었다. 재훈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한 노인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아침 일찍 나왔네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잘 안 나오던데. 재훈은 미소만 지었다. 말이 없으시네. 무슨 고민 있어요? 재훈이 노인을 쳐다봤다. 괜찮으시면 들어줄 수 있는데.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왜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인 것 같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는 법을 배워야죠. 듣는 법이요? 말하는 건 쉬워요. 듣는 건 어렵죠. 진짜 듣는다는 건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노인은 일어섰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아파요. 저는 이만 갈게요. 노인이 떠나고 재훈은 혼자 남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재훈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들은 서로에게 뭔가를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훈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윤희가 전화 통화 중이었다. 재훈이 들어오자 그녀가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응, 알았어. 내일 봐. 통화를 끊고 윤희가 말했다. 언니였어. 재훈은 고개만 끄덕였다. 당신 오늘 말이 없네. 재훈은 미소만 지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정말? 응. 윤희가 그의 얼굴을 살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재훈은 말이 없었다. 윤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듣기만 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다. 당신 정말 이상해. 미안. 미안할 거 없어. 오히려 편한데. 재훈이 윤희를 쳐다봤다. 편해? 응.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니까. 윤희는 설거지를 하러 갔다. 재훈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없는 게 상대를 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재훈은 복직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힐끗 쳐다봤다가 시선을 피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이동욱이 다가왔다. 휴가 잘 쉬었어? 응. 많이 좋아 보인다. 고마워. 동욱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아. 재훈은 미소만 지었다. 동욱은 더 묻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오전 내내 재훈은 업무에만 집중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다시 모니터를 향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모여나갔다. 이번에는 재훈을 부르지 않았다. 재훈은 혼자 밖으로 나와 샌드위치를 사서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먹으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말없이 걷는 사람들,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다. 박상철 팀장이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재훈은 메모만 했다. 회의가 끝날 때쯤 팀장이 물었다. 김대리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요? 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과장 정민호가 재훈에게 다가왔다. 많이 달라졌네요. 네. 좋은 변화 같아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갔다. 퇴근 시간 재훈은 짐을 챙겨 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수진과 마주쳤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훈도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저기, 수진이 입을 열었다. 네. 저번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재훈은 그녀를 쳐다봤다. 제가 대리님 말을 잘못 전달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함께 나왔다. 대리님,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재훈은 미소만 지었다. 수지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그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에 비친 반영으로 보았다. 낯설었다. 집에 도착하니 윤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씻고 와. 재훈은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윤희가 음식을 내왔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 별일 없었어? 응. 윤희가 그를 쳐다봤다. 당신 요즘 정말 말이 없어. 미안. 미안할 게 뭐 있어. 좋은데. 좋아? 응. 전에는 맨날 이래라 저래라 했잖아. 지금은 편해. 재훈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없는 게 상대를 편하게 만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윤희가 말했다. 주말에 언니네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나는 집에 있을게. 왜? 그냥. 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하던데. 다음에 봐도 될 것 같아.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재훈을 설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대답을 받아들였다. 주말 윤희는 처가에 갔다. 재훈은 혼자 집에 남았다. 오전 내내 책을 읽다가 오후에 밖으로 나갔다. 한강으로 향했다. 늘 앉던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재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재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 없이 그저 걸었다. 어느 골목길에서 작은 서점을 발견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재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둘러보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가 사이를 걸었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냈다. 시집이었다. 펼쳐보니 짧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침묵은 때로 가장 웅변적이다. 재호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책을 다시 꽂고 서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재훈아, 나 민수야. 응.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한번 보자. 시간 돼? 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좋아. 내일 저녁 어때? 응. 그럼 내일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재훈은 민수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갔다. 조용한 술집이었다. 민수는 이미 와 있었다. 오랜만이다. 그러게.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맥주를 주문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응. 말이 적어졌어. 재훈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저번에 내가 한 말 기억나? 응. 기분 나빴지? 조금.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때 내가 좀 심했어.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뭐가? 내가 너무 말이 많았어. 사람들 일에 끼어들고. 민수가 재훈을 쳐다봤다. 그걸 인정하는 거야? 응. 와, 정말 달라졌네. 두 사람은 잠시 웃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다.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 일하고 퇴근하고. 윤희 씨랑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네. 재훈이 민수를 쳐다봤다. 너는 어때? 이직한 회사 괜찮아? 응.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 잘 됐다. 재훈아. 응? 고마워. 뭐가? 내 말 들어줘서. 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재훈은 듣는 쪽이었다. 민수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지만 참았다. 재훈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렇게 느껴져? 응. 좋은 쪽으로.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다. 다음에 또 보자. 자주 연락하고.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가벼운 마음이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편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한 달이 더 지났다. 회사에서 재훈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아니었다. 편안함이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이동욱이 재훈에게 다가왔다. 재훈아, 같이 밥 먹을래? 좋지. 밖으로 나가는 길에 최수진도 합류했다. 세 사람은 식당에 앉았다. 재훈 씨, 요즘 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고마워요. 전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같이 일하기 편해요. 재훈은 미소만 지었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진 씨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고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동욱이 재훈에게 물었다. 너 요즘 무슨 책 읽어? 별로 안 읽는데. 그럼 뭐해? 그냥 생각해. 무슨 생각? 여러 가지. 동욱이 웃었다. 신비주의자 된 것 같아. 그런가? 응. 근데 나쁘지 않아. 전보다 훨씬 편해.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장 박상철이 재훈을 불렀다. 김대리, 잠깐 올라와요. 재훈은 팀장실로 향했다. 박상철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재훈이 들어오자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재훈이 앉자 박상철이 말했다. 요즘 일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에는 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지금은 적당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김대리 투입하려고 해요. 괜찮죠? 네.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팀장실을 나오며 재우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이 조용해진 것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윤희가 밝은 표정으로 맞았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언니가 새로 일자리 구했대. 그래. 작은 회사인데 괜찮은 곳이래. 조건도 나쁘지 않고. 다행이네. 언니가 당신한테 고맙대. 나한테? 응. 당신이 아무 말 안 해줘서. 재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그러는데 전에 당신이 사업 안 될 거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빴대. 근데 요즘은 아무 말 안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대. 혼자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고. 윤희가 재훈의 손을 잡았다. 당신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응. 전에는 맨날 이래라 저래라 했잖아. 지금은 내 결정을 존중해줘. 재훈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재훈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다. 회사에서는 새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팀원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이 있었다. 재훈은 참석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재훈은 듣는 쪽이었다. 가끔 짧게 대답하거나 웃을 뿐이었다. 재훈 씨는 정말 조용하시네요. 신입사원이 말했다. 원래 그래요? 최수진이 대답했다. 아니요. 전에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요? 지금은 과묵한 편이신데. 재훈은 미소만 지었다. 과장 정민호가 말했다. 사람은 변하는 거죠. 술자리는 늦게까지 이어졌다. 재훈은 적당한 시간에 자리를 떴다. 밖으로 나오니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한강에 들렀다. 익숙한 벤치에 앉았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옆에 누군가 앉았다. 돌아보니 동욱이었다. 너도 여기 왔구나. 응. 너 따라왔어. 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다. 동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훈아, 고마워. 뭐가? 요즘 나 힘들었거든. 집안일로. 재훈은 동욱을 쳐다봤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 다니고 있어. 근데 너한테 말 안 했잖아. 응. 전에 같았으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 조언했을 텐데 요즘은 안 그래. 그게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줘서 고마워. 재훈은 동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말 대신 손길로 위로를 전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응.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한참 후 동욱이 일어섰다. 나 먼저 갈게. 조심히 가. 동욱이 떠나고 재훈은 혼자 남았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돌아봤다. 몇 달 전만 해도 동욱의 상황을 알았다면 온갖 조언을 쏟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다. 집에 돌아오니 윤희가 잠들어 있었다. 재훈은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침묵은 비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채움이었다. 말로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침묵이 채워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윤희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일찍 일어났네. 응.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던데. 회식 있었어.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 윤희가 재훈 옆에 앉았다.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여행? 응. 가까운 곳이라도.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어디로 갈까? 내가 정해. 정말? 응.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윤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다음 주 금요일 재훈과 윤희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윤희가 선택한 곳이었다. 산 아래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다. 마을길을 따라 걸었다.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다. 여기 좋다. 윤희가 말했다. 응. 조용하고.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걷다가 작은 개울을 만났다. 두 사람은 돌 위에 앉았다. 재훈아. 응? 요즘 당신 정말 달라졌어. 어떻게? 말이 적어졌잖아. 근데 더 가까워진 느낌이야. 재훈은 윤희를 쳐다봤다. 전에는 당신이 맨날 뭐라고 하니까 나도 입 다물게 됐어. 근데 지금은 내가 말하고 싶어. 그래. 응. 당신이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재훈은 윤희의 손을 잡았다.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뭐가? 전에 너무 많이 말했어. 괜찮아. 이제 좋아졌잖아. 두 사람은 한참 개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했다. 밖에서 벌레 소리가 들렸다. 재훈은 창가에 앉아 어둠을 바라봤다. 뭐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게 가능해? 응. 요즘 많이 그래. 윤희가 재훈 옆에 앉았다. 좋은 거야? 응.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부럽다. 너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냥 내려놓으면 돼. 윤희가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산을 올랐다.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천천히 걸었다. 중간중간 쉬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정상에 도착하자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 강도 보였다. 예쁘다. 윤희가 말했다. 응. 여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글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조용하고. 재훈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산길 윤희가 넘어질 뻔했다. 재훈이 재빨리 잡아줬다. 조심해.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 말없이 걸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저녁에 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젊은 부부가 이런 시골까지 오시다니. 조용한 곳 찾아서요. 그래요. 여긴 조용하죠. 아무것도 없지만. 아주머니는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빠 보이더라고. 근데 두 분은 여유로워 보여요. 윤희가 웃었다. 저희도 원래는 바빴어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재훈이 대답했다. 덜 말하게 됐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덜 말하게 됐다고요? 네. 필요 없는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저희한테는 좋아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진짜 많다. 응. 서울에서는 못 보는 거야. 재훈은 윤희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윤희가 말했다. 다음에 또 가자. 그래. 당신이랑 여행하니까 좋더라. 나도. 왜 좋았어?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편했어. 나도 편했어. 차창 밖으로 도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빌딩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재훈은 조금 아쉬웠지만 돌아가는 게 두렵지는 않았다. 이제 그는 도시 속에서도 침묵을 지킬 수 있었다. 한 달이 더 흘렀다. 재훈의 일상은 안정되었다. 회사 생활은 순조로웠고 집에서도 평온했다. 하지만 가끔 예전의 습관이 고개를 들 때가 있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다. 재훈은 입을 열려다가 참았다. 팀장이 처리할 일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신입사원이 재훈에게 다가왔다. 대리님, 제가 실수했죠? 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았으면 길게 조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팀장님께 여쭤봐. 팀장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해봐야 알지. 신입사원은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 동욱이 재훈에게 물었다. 너 아까 왜 신입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할 말이 아니라서. 전에 같았으면 이것저것 말해줬을 텐데. 그게 도움이 안 됐잖아.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람들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거지.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길을 걷다가 동욱이 말했다. 재훈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고마워. 나도 너한테 배우는 것 같아. 뭘?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오후에 과장 정민호가 재훈을 불렀다. 김대리, 다음 달에 신입사원 교육 담당 맡을 수 있어요? 제가요? 네. 요즘 재훈 씨 보면서 생각했는데 신입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요. 어떤 면에서요? 말을 아끼는 법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성급해요. 뭐든지 빨리 말하고 빨리 판단하려고 하죠. 재훈 씨한테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훈은 잠시 생각했다.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과장실을 나오며 재훈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이 신입사원들을 가르친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배워야 할 사람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윤희가 전화 통화 중이었다. 재훈이 들어오자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응, 알았어. 내일 봐. 통화를 끊고 윤희가 말했다. 언니였어. 어떻게 지내시대? 좋대. 새 직장 적응 잘하고 있대. 다행이네. 윤희가 재훈에게 다가와 안겼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했는데. 안 한 게 도움이 됐어. 언니가 그러는데 당신이 침묵해준 게 가장 큰 위로였대. 재훈은 윤희를 꼭 안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저녁 식사 중에 윤희가 물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신입사원 교육 담당 맡게 됐어. 잘 됐네. 당신 잘할 것 같아. 그럴까? 응. 당신 요즘 사람들 잘 이해하잖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게 이해하는 거야. 재훈은 윤희의 말을 곱씹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주말 재훈은 민수를 만났다. 오랜만에 낮에 만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앉았다. 재밌었다. 민수가 말했다. 응. 너는 어땠어? 나도 좋았어.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재훈아, 너 요즘 정말 듣기 좋은 사람이 됐어. 듣기 좋은 사람? 응. 같이 있으면 편해. 전에는 내가 뭐라고 할까 조심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어. 그래. 응. 고마워. 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변화가 친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민수야. 응? 너는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없는데? 조언 같은 거. 민수가 웃었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니까. 그래. 너도 그렇게 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다. 다음 달에 내 생일인데 올 수 있어? 물론이지. 몇 명 안 부를 건데 너는 꼭 왔으면 좋겠어. 갈게. 민수와 헤어지고 재훈은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걷다가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한 가족이 지나갔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들어주었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모습이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언젠가 아버지가 된다면 저렇게 듣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다음 달 재훈은 신입사원 교육을 시작했다. 5명의 신입사원이 모였다. 재훈은 회의실에 들어가 그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대리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인사했다. 재훈은 자리에 앉았다. 오늘 교육은 업무 스킬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다. 어떤 태도요? 듣는 태도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재훈은 계속 말했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배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들으면서 존중하는 겁니다. 재호는 자신의 경험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많은 말이 관계를 망쳤는지, 침묵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켰는지. 대리님, 그럼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필요한 말은 해야죠. 하지만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건 경험으로 배워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상대가 당신의 말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재호는 자신의 실수담을 솔직하게 나눴다. 신입사원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교육이 끝나고 한 신입사원이 재훈에게 다가왔다. 대리님, 질문 있어요. 말해보세요. 대리님은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재훈은 잠시 생각했다. 많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법을 배웠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신입사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재훈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게 신기했다. 저녁에 민수의 생일 파티가 있었다. 작은 술집에 몇 명이 모였다. 재훈과 윤희도 참석했다. 생일 축하해.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민수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 파티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사람들이 민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재훈은 한쪽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모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재훈은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었다. 재훈아. 민수가 옆에 앉았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그래. 응. 평온해 보여. 재훈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그렇게 느껴. 비결이 뭐야?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덜 애쓰는 거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너도 잘하고 있어. 고마워.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 파티를 즐겼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파티가 끝나고 재훈과 윤희는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걷다가 윤희가 말했다. 오늘 파티 좋았어. 응. 민수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 재훈이 윤희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될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재훈은 그들 사이를 걸으며 평온함을 느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재훈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는 팀에서 신뢰받는 위치에 있었다. 어느 날 팀장 박상철이 재훈을 불렀다. 김대리 승진 추천 명단에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일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전에는 솔직히 재훈 씨가 불편했어요. 너무 나서고 판단하려고 해서요. 근데 지금은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실을 나오며 재훈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승진이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점심시간 최수진이 재훈에게 다가왔다. 대리님, 승진 축하드려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곧 확정될 거예요.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고마워. 대리님한테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재훈은 잠시 생각했다. 이 질문을 벌써 여러 번 받았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실수를 많이 했고 그걸 통해 배웠어. 어떤 실수요? 사람들 일에 너무 끼어들었어. 내 생각을 강요했고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내버려둬.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넌 잘하고 있어.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윤희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응. 당신 승진 축하. 어떻게 알았어? 과장님이 나한테 전화했어. 재훈은 윤희를 안았다. 고마워. 나도 기뻐. 저녁 식사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재훈아, 응?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전에는 맨날 싸웠잖아. 그랬지. 지금은 평온해. 재훈은 윤희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응.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다. 눈 온다. 예쁘다. 재훈은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많은 말로 관계를 망쳤고 침묵으로 관계를 회복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재훈아, 뭐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좋은 거야? 응. 아주 좋아. 윤희가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바라봤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에필로그. 봄이 다시 왔다. 재훈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1년 전 자주 앉던 그 벤치였다. 하지만 지금의 재훈은 달랐다. 옆에 누군가 앉았다. 젊은 남자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재훈은 그를 힐끗 쳐다봤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말을 걸어 조언을 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재훈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옆에 남자도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같았다. 한참 후 남자가 일어섰다. 재훈도 일어날 준비를 했다. 날씨 좋네요. 남자가 말했다. 그러게요.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저도 요즘 자주 와요. 마음이 복잡할 때.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오면 좀 나아지시나요? 네. 조용해서 좋아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재훈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윤이었다. 어디야? 공원. 저녁 뭐 먹을래? 내가 정해. 알았어. 일찍 와. 응. 전화를 끊고 재훈은 일어섰다. 집으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재훈은 그들 사이를 걸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윤희가 문을 열어줬다. 다녀왔어. 응. 저녁 준비됐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다. 오늘 뭐 했어? 공원 갔다 왔어. 좋았어? 응. 나도 다음에 같이 가자. 좋아. 식사를 마치고 재훈은 창가에 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윤희가 뒤에서 안았다. 행복해? 응. 나도. 두 사람은 말없이 해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였다. 재훈은 깨달았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도 그중 하나였다. 밤이 되었다. 별들이 하나씩 빛나기 시작했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도 조용히 살아갈 것이다. 말을 아끼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재훈의 하루가 끝났다. 평범하지만 평온한 하루.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